달턴시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요일 오후 달튼시는 금요일부터 달튼시 컨벤션 센터 주차장에서 코로나19에 초기 감염된 환자에게 다닐클론 항체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닐클론 항체 치료제는 제조사 명을 따라 리제네론 치료제로도 알려져 있으며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치료제로 다닐클론 항체 치료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거나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후 7일 이내에 리제네론을 투여하게 되면 코로나19 관련 입원이나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제네론 주사 치료제는 예약을 한 사람에 한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리제네론 주사를 맞은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기타 부작용 관찰을 위해 차 안에서 1시간가량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 예약은 달튼시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달튼시는 컨벤션 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매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다음은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가 오늘인 26일 2021 3분기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조앤리 씨를 2023년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기타 총회 관련 소식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둘루스 1818 클럽에서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 3분기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주은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차차기 회장 선거, 지급유예 관련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출마에 이어 올해는 단독 출마한 차인힐리 부동산의 조앤리 후보가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 차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조앤리 씨는 내년에 회장직 인수인계를 받은 후 2023년부터 정식 회장직을 맡습니다. 2023년 회장에 조앤리 부회장님이 회장으로 선출되는 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제청하십니까? 네, 그럼 이것으로 2023년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조앤리 회장님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는 매년 차차기 회장직 선거가 있습니다. 차차기 회장에 선출되면 약 1년 동안 인수인계와 회장직 인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파인힐 부동산의 대표 조앤리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파인힐 부동산의 대표이자 브로커로만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에 선출이 되어서 2023년 1월부터 일을 하게 될 텐데 요즘 워낙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을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 2023년에 오게 될 한인 부동산들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고민하고 잘 준비하고 협회 많은 임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난해 차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헤리티지 조지아 부동산의 성경희 씨가 회장직을 맡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가 오는 10월 복음화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교협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복음화 대회 개요와 향후 일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백성봉 목사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복음화 대회를 열지 못했다며 올해는 여러 논의 끝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모든 상황들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스킵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두 가지의 방식을 다 가지고 2021년 애틀랜타 복음화 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봉 목사는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귀넷 지역에서 복음화 대회를 열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 애틀랜타 복음화 대회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게 되며 장소는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로 결정됐습니다. 또한 목회자 세미나는 10월 16일 오전 10시 30분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복음화 대회 강사로는 국제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재성 목사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한인교협 측은 복음화 대회에 앞서 9월 9일과 23일 그리고 10월 7일 등 3차례
준비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인회 이사 5명과 외부 인사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관리위원을 구성해 마쳤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 선정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모임을 갖고 선거관리위원장에 김일홍 전 한인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지난 3분기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최선준 위원이 사퇴하고 이순희 패밀리센터 소장이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의 이사와 외부 인사로는 김일홍 전 한인회장과 장경섭 전 해병전후회 회장 등 총 7명으로 선관위원이 구성됐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옐로우 데이지 축제가 올해로 53회를 맞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스톤 마운틴에서 열리는데 관련 소식을 박진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월이 가까이 오자 애틀랜타의 해가 무척 짧아졌습니다. 아직까지 한낮 기온은 80도를 훌쩍 넘나들지만 아침바람은 가을에 한 걸음 다가선 느낌입니다. 다음 달 연인 혹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 소개합니다. 바로 스톤 마운틴에서 열리는 옐로우 데이지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로 53회째를 맞이하는 옐로우 데이지 페스티벌이 내달 9일 목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4일간 스톤 마운틴에서 열립니다. 4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미 전역에서 모인 300여 명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톤 마운틴 길을 따라 마련된 부스에서는 액세서리에서부터 도자기, 인형, 가구, 수제비누, 유리공예, 조각품 등이 전시돼 구경거리가 풍성합니다. 동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자리 잡은 이 행사는 선샤인 아트 매거진의 아트쇼 부분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집니다. 행사는 무료로 즐길 수 있지만 1일 주차비 $20는 준비해야 합니다. 스톤 마운틴 연간 주차 패스권은 $40입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2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925만 4,534명, 누적 사망자는 65만 42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7만 8,44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84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05만 6,788명, 누적 사망자는 19,4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89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87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6,307명, 누적 사망자는 1,408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51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5,728명, 누적 사망자는 1,16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4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집트 과학자들이 4,300만 년 전 육지와 바다에 살았던 멸종된 4발 달린 고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무게는 약 1,300파운드이며 자칼 모양의 머리와 강력한 턱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종은 5,600만 년에서 3,390만 년 전인 에오세 시대에 존재했던 프로토세티드라는 반수생 고래종인 피오미세스투스 아누비스로 알려졌습니다. 양서류인 이 프로토세티드 종은 고래가 과거 육지동물에서 오늘날의 바다생물로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연구원들에게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한 이후에도 대피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데드라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들을 수용하기로 한 한국 정부를 향해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임시 수용하려던 계획은 취소됐지만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현지인 이송에 나서면서 미국의 대피 작전을 도왔다는 취지입니다.
철군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 국무부는 대피 작전의 빠른 속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수요일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교회 흑인 교인 9명을 살해한 딜런 루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로 알려진 딜런 루프는 교회에서 열린 성경 공부 폐회 기도 중 수십 발의 총을 난사해 9명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1세였습니다. 딜런 루프는 연방재판에 이어 2017년 주 차원에서 해당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후 9번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연방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루프의 국선 변호인단은 현재의 판결을 재고하도록 요청할 방침이지만 무고한 사람을 9명이나 살해해 연방징후범죄가 적용된 그에게 이 같은 청원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으로 8월 2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